오늘은 그 기침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소아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소아 환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끝나고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침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침 때문에 병원 오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이제 환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기침이 왜 생기는지, 기침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지, 기침을 하는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사실은 기침이라는 건 몸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해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기전으로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뭐 음식을 먹다가 사리가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이제 내 몸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 또는 식도로 넘어가야 될 것이 기도로 넘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되면 이제 내 몸이 해롭고 내가 귀찮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감기만 와도 기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왔냐 그러면 감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 기침을 하나요, 열이 나나요, 뭐 콧물이 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얘가 기침 감기예요, 콧물 감기예요 물어보거든요. 감기는 다 똑같죠. 근데 그 증상이 기침이 많이 나타나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감기라는 게 이제 기침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기침이 있는 게 다 감기는 아니거든요. 기침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천식이라든지 다른 뭐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 나타나는 증상들은 기침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엔 감별하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도 기침이 기관지의 그 병이 아닌 것에 의해서도 기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이제 시기별로 나누면 3주 미만, 대개 이제 1, 2주 기침하는 거는 이제 급성 기침이라고 그래서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2, 3주 안에 이제 소실이 되는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감염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감기라고 얘기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이제 호흡기 이제 감염이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독감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독감 바이러스 외에도 다른 감기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 검사,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코나 목 뒤로 그런 분비물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바이러스 원인을 찾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제 감염 말고도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웃어도 기침을 하고 조금만 뛰어도 기침을 하고 찬바람만 잠깐 쐬도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기관지가 예민한 겁니다. 기관지가 왜 예민한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침에 대한 지침들, 외국 지침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이제 기침을 가지고 이제 지침들을 어떻게 기침이 어느 정도였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침서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급성 기침, 3주 미만의 기침은 어떤 때 많은가? 이제 이 기침 지침서는 이제 성인을 포함한 지침서긴 한데요. 이게 이제 연령이 어떤가, 연령마다 또 기침의 원인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저 질환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폐가 약한 분인가, 폐에 다른 질환들이 있는 분인가, 그리고 기침만 그냥 하는데 우리가 기침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가래가 섞인 기침, 그다음에 가래 없이 맨 기침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가래의 내용도 뭐 색깔이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또 이제 객혈, 피가 섞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병력을 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필요한지, 검사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객담이나 이런 것에 이제 분비물 검사나 거기에 세균이 있는지 또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객담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염증 세포들인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가슴 X선 사진, 흉부 X선 사진을 찍어서 폐렴이 있는 건지 기관지염이 있는 건지 다른 병변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침약, 뭐 감기약 이런 걸 먹게 되죠. 근데 그것이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기침을 이제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가래를 조금 삭혀주는 이런 약들을 대부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열이 나면 열만 떨어뜨리면 병이 낫는 게 아니듯이 기침을 하는데 기침만 줄여준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좋은 역할을 오히려 뭐 많이 두드려주고 기침을 오히려 시키고 가래를 뱉어내게 해줘야지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오히려 기침만 못하게 되면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 몸에 이제 방어 시스템들이 있어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면역 세포들이 이겨내면, 그 이제 1차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2, 3주 안에는 내가 이제 이겨내고 기침이 있거나 미열이 있다가도 점점 기침이 줄어들고 증상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몸마다 면역 시스템이 있고 약을 투여하지 않아도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보통 2주, 길게는 3주 정도거든요. 2주 이상 기침을 하면 요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핵 검사를 해봐라, 엑스레이 찍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2주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몸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거나 악화된 다른 병변이 있을 수 있고, 기침을 하게 되는 다른 원인들,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닌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아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별로 나누면 이제 3주에서 8주 되는 시기를 이제 아급성기라고 하고 8주 이상을 만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시기에 이제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3주에서 8주 시기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에서 좋아지면 이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뭐 한 2달 이상 뭐 병원을 바꿔가면서 치료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도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3주에서 8주의 시기가 나급성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엑스선 검사에서 뭐 폐렴이 있는지 기관지염이 있는지 다른 뭐 결핵성이 의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되고요. 드물지만 애들에서는 거의 없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폐암의 초기 증상이 기침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라든지 기관지염이 들어와도 기침 자체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그 병변은 좋아지는데, 기침은 이 관성의 법칙처럼 기침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잘 때는 기침을 안 하는데 낮에 조금만 자극이 돼도 기침을 하게 되는, 이제 기침 센서가 좀 예민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병변 없이 3주에서 8주 동안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 시기에는 이제 단순한 엑스레이나 대증 치료 외에 적극적인 치료, 항생제를 포함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고 8주 이내에 기침이 멈춰주면 이제 더 걱정할 건 없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8주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해도 원인을 잘 못 밝히고 기침이 줄어들지 않는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른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사춘기 특히 이제 남자들 보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엄마랑 올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따로 물어보면 뭐 담배 핀다든지, 그것도 직접적으로 너 담배 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너 친구 뭐 담배 피는 애 있냐, 그 곁에 가면 기침을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만 돼도 이제 그런 게 노출되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담배를 피거나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제들을 먹게 되거나 이런 것들도 기침 센서들을 자극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기침만 가라는 약만 써갖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8주 이상 지속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중에 다시 개별 이제 질병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가 안 좋을 때, 코가 뭐 중농증이, 보통 부비동염, 중농증이 있을 때 후비료가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고, 또 위식도 역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침 센서를 자극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다른 원인들을 8주 이상 되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원인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 잘 지내고 뭐 운동도 잘하고 하는데 기관지만 예민해서 기침만 하는 천식 형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기능 검사나 이런 이제 기관지 유발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천식성으로 오는 건지를 또 검별을 해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자체가 위에서 식도로 위산이나 분비물이 올라오면서 기침산소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대한 검사, 또 그리고 이제 다른 병변이 숨어 있는 경우, 그냥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CT를 찍으면은 병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해상도도 그렇고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2차원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CT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 구조로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폐 병변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제 폐렴이 없더라도 결핵이 안 보이더라도 만성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CT를 찍어보면 기관지 안에 숨어있는 결핵이나 이런 병변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약 먹으면 좀 낫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약 먹으면 좀 낫겠지 하고 계속 약만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8주가 넘어가면 꼭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기침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식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요즘에 이제 그 천식 외에도 노령층이 증가하면서 다른 뭐 COPD,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도 기침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코 염증이 자꾸 돼서 후비료가 오는 경우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됩니다. 소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기침 자체가 어떤 기관지염의 형태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2주 이상 또는 4주 정도 기침을 했는데 일반적인 치료가 낫지 않으면 항생제 치료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감별이 되진 않지만 감염성에 의한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이 오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때는 항생제 치료를 하면 그 기침이 멈추고 원인이 되는 기관지염이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원인, 성인처럼 뭐 후비루나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기침을 가지고 이제 국내 연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3주 기준으로 3주 이상 지속될 때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천식이라든지 부비동염, 뭐 영아천식, 뭐 이런 후비루를 통한 원인들이 많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시기별로 확동기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부비동염이나 천식, 뭐 후비루 이런 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첫 번째 이제 기침형 천식, 기침만 하는 천식 또는 호상구성 기관지염. 이제 가래 검사에서 보면 염증인 그 호중구가 아니라 호산구, 알레르기성 염증 세포들이 보이는 그런 염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형 천식은 다른 증상은 없어요. 쌕쌕거리거나 뭐 이거 운동을 못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기침으로 주로 오게 되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폐기능 검사는 천식 환자의 경우에 이제 폐기능 검사가 이제 좀 떨어지거든요. 100% 기준으로 80%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그 비율이 다르고 하는데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민성은 기관지가 예민한 그런 증상들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침형 천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천식으로 진단돼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25%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 유발 검사라는 거를 하게 되고, 그거는 이제 기관지가 얼마나 과민한지 단순 폐기능 검사가 아니라 자극을 주면서 이게 이제 뭐 만니톨이나 메타콜린이나 이런 찬바람이나 이런 어떤 경우에는 뛰면서 하는 이제 이런 유발을 시켜서 천식을 유발시켜 보면 폐기능이 80% 이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검사의 양성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같은 경우도 이제 천식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입약들,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칙 뿌리고 마시고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이제 애들 같으면 다른 약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한 치료에 잘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염증 치료는 스테로이드인데 전신 부작용을 없앤 게 흡입약으로 형태된 국소형 흡입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쓰고요. 그리고 항루코트리엔제라고 해서 알레르기 염증이 올라가면 루코트리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약들도 쓰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통해서 증상을 이제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이제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는 거는 기도 자체가 일반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호중구라는 세포가 많이 증가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런 이제 호상구성 기관지염이 오게 되면 알레르기 때 오는 호산구라는 세포들이 이제 최전선에서 싸움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고 하고, 이런 이제 가래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호산구라는 세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치료에도 일반적인 뭐 항생제를 쓰기보다는 이런 이제 알레르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흡입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면 훨씬 치료에 잘 반응하고, 아무리 뭐 그냥 항생제를 많이 먹었어도 치료가 안 됐는데 그런 치료하면 효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하고 다르게 폐기능 검사는 정상이고요. 천식 유발 검사 이런 거에도 큰 반응은 없고, 각 객담 가래 검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회피해주면 제일 좋고요. 치료로는 스테로이드 중에 흡입 치료 이런 것들, 그리고 항염증 치료, 알레르기 염증을 가라앉히는 다른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은 원인이 있는 것이 이제 후비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되게 진찰을 하다 보면 벌리게 되면 목 뒤로 이렇게 코가 조금씩 노란 게 액체가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특성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뭔가 자꾸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침을 삼키고 거리는 소리를 내고 킁킁대는 소리를 내는데, 이런 경우 이제 진찰해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진찰할 당시에 그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진단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24시간 내내 계속 심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진찰만 해도 다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고, 이러한 이제 증상들, 거리거나 목이 좀 자꾸 쉬거나 코가 붓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머리의 구조를 보면 그 공기가,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를 가거나 뭐 더운 뭐 사하라 사막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할 때에도 공기는 이제 폐로 직접 들어가서는 온도 습도가 비슷해야 이게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여과시켜주고 습도랑 온도를 이제 맞춰주면서 들어가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 점막도 그렇겠고, 코 점막에 나오는 이제 끈적끈적한 물질들도 그렇지만 부비동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그 부비동을 통해서 한 바퀴 돌고 공기가 들어가면 온도도 어느 정도 내 체온과 맞게 안정화되고 습도도 안정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고름, 뭐 콧물 이런 것들이 차게 되고 거기에 공기가 통하지 않게 되고 넘어가게 되니까 찬 공기나 더운 공기, 뭐 건조한 공기들이 바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더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또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이제 고름이나 아니면 코나 이런 것들이 자꾸 후비로 목뒤를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기침을 왜 하느냐? 그래서 기침은 기침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침을 물론 이제 헛기침, 가짜 기침도 하죠. 예전에는 뭐 이제 그러한 화장실 같은 경우 갈 때도 이렇게 밖에서 헛기침하고 녹화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침이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춘기애들 보면 진짜로 병이 없어요. 진짜로 병이 없는데 막 숨차거나 기침만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잘 때는 기침을 안 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안 해요. 집에만 오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병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가짜 기침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집의 환경에만
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센서들이 있어요. 센서들이 작동이 되면 그게 머리에 가서 기침을 해라 말아라고 판단하는 머리에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기침을 해라라고 신호를 보내주면 뭐 강력하게 흡입을 하고 주변에 이제 근육들을 움직여서 흉곽을 짜내면서 기침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제 기침 센서들이 이제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코, 기관지, 목 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도랑 식도 넘어가는 부분에 왜냐하면 물 잘못 먹다가도 살이 오면 기침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위에는 똑같은데 밑에서는 기도랑 식도로 가는 이제 음식이면은 식도로 가야 되고 뭐 공기나 이런 거는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 센서가 작동되면 기침을 안 하고 사례가 자꾸 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침 유발 센서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횡격막 이런 데도 이제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격막에 병변이 있거나 그럴 때도 기침을 할 수가 있고요. 심막 같은 데도 있어요.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이럴 때.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귀만 파도 기침하거든요. 귀나 이런 데도 센서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자극되는 여러 원인들, 여러 다른 장기에 질환이 있을 때도 증상이 기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단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결국은 머리에 기침을 하는 센서, 이제 총괄 기침 중추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게 이제 신호를 기침하라고 내려 보내주면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 센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 장기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만성 기침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그것도 좀 나눠보면 회복이 천천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개인차가 있어요. 똑같이 아파도 심지어 쌍둥이 어떤 애 빨리 낫고 어떤 애 오래 가고 그러거든요. 천천히 낫게 되면 이게 1, 2주 넘어가게 되는 거죠. 보통 1, 2주 안에 나야 되는데 보통은 1, 2주 안에 납니다. 근데 또 다시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길게 보면 얘는 기침이 멈출만 하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래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 뭐 놀이방이나 유치원을 처음 갔을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감염의 기회가 없다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 물론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회복될 만하면 몸에서는 열심히 회복을 시켰는데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낫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 이거는 좀 심각한 원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 소리만 들어도 조금 다른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기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그 애기 엄마들은 이제 알아요. 아, 얘가 요번에는 좀 개짖는 것 같은 기침을 해요. 요번엔 뭐 가래가 많은 기침을 해요. 얘는 마른 기침을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녹음을 해오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이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많은 기침은 기관지염이나 이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소아에서는 어른 같은 경우 기관지 확장증 이럴 때는 가래가 자꾸 쌓이고 배출이 안 되니까 이런 걸로 올 수 있고요. 컹컹 기침 이런 거는 이제 소리가 울리는 기침인데, 악기도 굵은 관악기는 소리가 크고 울리는 기침을 하고, 마찬가지로 기관지도 위쪽 기관지가 넓은 데서 나는 기침은 컹컹 울리는 기침을 하게 돼요. 후두염이라든지 크루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상부 기관지염 같은 게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기관지에서 나는 기침은 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톤이 높아 하이 피치드예요. 여자 목소리, 뭐 소프라노 목소리처럼 높은 것에 짧은 기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작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접종들을 다 해서 백일해 같은 게 없을 줄 알지만 그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집단 발병을 간혹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백일해성 기침하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이제 안 잃어버리는 게, 기침을 숨을 들이쉬고 기침을 하다 멈추고 또 숨을 들이셔야 되는데 숨을 들이쉴 틈이 없이 기침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콜록콜록 하다 보면 숨이 이제 숨 안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펄해지고 막 토할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잠깐 못 보는 사이에 뭘 집어먹거든요. 흡인이 오거나 땅콩, 뭐 팝콘 이런 것들, 이게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클라미디아, 폐렴 이런 경우는 이제
탁탁 끊어지는 기침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얘는 낮은 괜찮은데 눕기만 하면 기침을 해야 하는 것들은 밤에 이제 찬 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천식성 기침을 하거나 코가 자꾸 누우면 잘 넘어가겠죠. 그런 부비동력 때문에 하는 기침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한 기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물지만 이런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염이 심하거나 부비동염이 심해도 아침에 재채기나 기침이 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습관성 기침이거나 어떤 이제 병변이 없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청진기를 해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엄마들은 우리 애가 천식인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어제 많이 들렸다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겉에서 보면 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자꾸 재발하는 기침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도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천식 같은 경우, 그리고 흡인성 증후군,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기침들에는 이런 여러 질환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만성 기침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기침형 천식, 호상구 천식 얘기를 했고, 부비동염 같은 게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사실은 감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염증이, 부비동에 염증이 있는지 상악경 염증 같은 경우는 좀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좋아져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악화돼도 처음에는 심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하려면 CT를 찍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CT는 또 방사선약이 많아서 애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되거나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요. 그렇게 되면 후비로 같은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 코가 많이 막히면 아무래도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염증이 오래가고 그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저 스프레이, 코에 뿌리는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 코에 뿌리는 약들을 쓰면 또 비강에 이런 점막이 이제 삼중 필터로 되어 있는 코 안에 보면 그런 점막이 붙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 드물게는 이제 어린애들은 편도 같은 게 뒤에서 꽉 길을 막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거나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같이 호전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물이 이제 어른 같으면 뭐 신물이 자꾸 넘어온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이제 식도랑 위 경계 부위에 그 센서를 하나 넣어요. 센서를 하나 넣어서 콧줄로 얇은 센서를 하나 넣고 24시간 이제 기계를 차게 됩니다. 기계를 차게 되면 24시간 동안 이게 역류되면서 산성, 그러니까 위산은 뭐 세균도 죽이고 소화를 돕기 위해서 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성이 식도에서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도의 산성이 pH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타난다 이러면 식도에서 위에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역류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위식도 역류를 진단하게 되는데, 보통은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서도 위하고 식도 그 경계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식도하고 위 사이에서 원래는 이제 그 발약근 같은 게 있어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역류가 못 되게. 근데 이게 느슨해지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 식도까지 이제 신물이 넘어온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게 올라오게 되면 이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주위에 있는 기침 센서를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침도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기도가 있고, 이 주변의 센서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식도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식도 주변에도 그런 기침 센서가 있고, 이 주변에도 있고, 횡격막에도 있어서 이 주위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기침으로 먼저 몸에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 문제냐면 기침을 하게 되면 배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기를 확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복압이 증가하니까 뱃속에 있는 위도 압력을 받죠. 압력을 받으면 위에 있는 식물 위산이 또 역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침을 하게 되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치료해 주지 않으면 식도염도 악화되고 역류 악화되고 기침도 낫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같이 줄여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식생활을 조금 고쳐야 됩니다. 위 식도의 괄약근을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드문 경우고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만 바꿔도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 끊으시는 게 좋고 술도 끊어주시면 좋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복압도 증가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 자꾸 눕게 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식후 바로 눕지 않게 최소한 30분은 걸어다니고 수면은 한 3시간 먹고 3시간 지나서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또 압력을 받잖아요. 소량 먹고 차라리 세끼 먹던 거를 중간중간 간식을 넣어서 하루 총량을 맞추더라도 한 번에 먹는 양을 좀 줄이시고 기름지거나 신음식 이런 것들은 또 위산 분비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단백질 이런 것들 낮고 고단백 기름은 적고 고단백이고 저지방인 것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나 이제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는요. 카페인이나 초콜릿 이런 탄산음료 같은 게 또 그런 거를 악화시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복압을 올릴 수 있는 꽉 끼는 옷이나 이런 것들 이런 습관들만 고쳐도 약을 굳이 안 드셔도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할 경우는 약도 같이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 치료를 하고 위산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치료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 밖의 원인들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폐렴을 자주 앓거나 만성 기침이 있거나 이런 분들 기관지 확장증이 올 수 있고 약제에 의해서 또는 감염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흡인되는 경우 아주 드물지만 폐암 제 주변에 이제 성당 다니는 그 지인분도 기침이 한 3달 정도 됐는데 나중에 진찰해 보니까 폐암이 나온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반드시 꼭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물흡인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큰 게 들어가서 확 막히면 그냥 엑스레이 찍어도 확 나와요. 근데 아주 적은 게 들어가서 기관지도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작은 가지 하나만 막히면 천식으로 오해를 하거나 소리가 쌕쌕 소리가 나니까 폐렴으로 오해해서 치료했는데 계속 원인이 안 나타나 나중에 CT 찍어보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 센서를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들, 새 집으로 이사 가거나 주변 환경 자체가 외환이 많거나 물론 이제 담배 피는 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비용적, 코 안에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 염증이 자꾸 유발되고 거기에서 기침이 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침하는 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기침 모니터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는지 정말 심해하는데 어떤 분은 하루 10번만 해도 심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뭐 1시간에 10번 이상 해서 심하다는 분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낼 텐데요. 하루에 몇 번까지 기침을 해도 정상일까요? 주관식은 관심이 없어서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0번, 15번, 20번. 근데 그걸 또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장치를 메고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15번에서 20번은 누구나 하더랍니다. 24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면 한 시간에 깨있는 시간에 한두 번은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예민해하지 마시고 뭐 한 시간에 3번 이상 또는 이제 한 번 할 때 5번 이상 연속돼서 하거나 잘 때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꼭 진찰을 받아보시도록 하고요. 하루에 뭐 한 10번, 15번 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기침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침 센서가 있고 기침을 하라고 판단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중추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기침하라고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약으로 주는 건데 그러한 약들이 이제 연수에 작용하는 진해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게 이제 코데인이 들어간 약들이 있어요. 코데날, 뭐 포포시엄 이런 거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침 센서를
그 기침 중추를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부작용이 있어요. 졸립거나 조금 사람이 처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많이 먹는 경우에는 오히려 호흡 중추도 호흡하는 것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호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다른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그러면 부작용은 적고 기침만 좀 줄여주는 약들이 개발되어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초작용. 아까 이제 기침을 하라고 시키면 말초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축하거나 흡입하거나 해서 기침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억제하거나 기침하는 말초기관에서 억제하는 약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먹는 이제 기침약들, 레보투스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담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른 기침은 문제가 아닌데 가래까지 있는 기침은 이 가래를 삭혀주지 않으면 이것도 기침을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가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좋은 성분도 있어요. 이 점막에는 IgA라는 항체가 있어요. 우리 몸의 5가지 항체 중에 IgA라는 건 이 미끌미끌한 조직에 분비돼서 장이나 기관지 같은 미끌미끌한 점막에 분비돼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래는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없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막 기침 많이 하고 가래 많으면 막 두드려 주잖아요. 보통은 이런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실리아라고 해서 섬모 운동을 하는 가래를 밖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는 미세한 이러한 섬모세포들이 있어요. 기관지 세포에. 그럼 이게 막 움직이면서 바깥쪽으로 가래를 띄워서 이렇게 몰아내거든요. 왜 우리가 월드컵 경기할 때 이렇게 큰 태극기 걸고 막 밀어서 올렸다가 밀어서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극기처럼 가래를 띄워서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이듯이 실리아라는 이 섬모세포가 움직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가래가 없으면 이게 촉촉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너무 가래가 건조하게 되면 달라붙어서 나오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습기도 해주고 집의 환경도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하라는 이유가. 근데 또 너무 가습기를 많이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가습기 세정제는 요즘 안 쓰지만 가습도 50% 이상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곰팡이나 진드기 같은 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한 4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 상부에서 물론 이제 그게 기도까지 넘어가지 않지만 기도랑 통해 있는 이 상부의 점막들이 촉촉해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도를 방어해주는 이런 막인데 여기에 이제 세균이나 이물질이나 먼지나 이런 게 달라붙으면 거기서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이는 그런 물질들이 와서 죽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처리하듯이 막 손모가 움직여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손모 운동 자체가 못하게 되거나 담배나 매연이나 이런 데 되면 손모 운동이 떨어져요. 얘가 일시 마취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가 안 나오니까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기가 좋은데 또 담배 안 피시는 분 이런 분들이 더 좋죠.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가래도 이제 어떻게 삭히느냐? 사실은 가래 분비하는 세포가 또 있어요. 그 손모 운동하는 세포가 있듯이 가래를 만드는 세포가 분비를 땀 분비해서 땀이 나듯이 그런 세포들을 좀 억제해주거나 하는 이제 약들을 쓰는 경우, 그러면 이제 가래가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에는 그걸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엉켜붙는 거예요. 엉켜붙으면 손모 운동이 태극기 정도는 움직이는데 큰 드럼통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힘들겠죠. 똑같이 운동을 해도. 그렇듯이 이 가래를 조금 묽게 해주고 작게 잘라줘야지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약재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는 요즘에 처방전 같은 데 다 나와 있잖아요. 리나치올, 지미콘, 암록 이런 약재들이 그런 걸 도와주는 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요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두드려주면 좋은 이유가 사실은 기도라는 게 중력이 당기고 있는데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력이 내 편이 되면 어떤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상체를 약간 구부린다든지 옆으로 한다든지 하면 기도의 방향이 중력 방향하고 같이 돼요. 그러면 중력이 내 편이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포지션, 자세를 맞춰서 하는 방법이고, 거기다가 두드려주는 거를 하면 그 진동 자체가 손모 운동 하듯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거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섬유화증 이런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는데, 이제 간접 흡연 같은 경우 이제 담배를 내가 피지 않아도 주변 사람이 피면은 뭐 밖에서 폈다 그러지만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게 들어가서 손모나 점막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부탁을 드리고 담배를 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뭐 조리 과정에서 나온다든지 뭐 가구를 바꿨다든지 벽지를 바꿨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환기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천식이 이제 잘 지내다가 재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물어보면 흡연이나 주변에 흡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을 하면 뭐 병원에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방사선 검사부터 다른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원인을 찾아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세균성이나 이런 것들이면은 항생제 같은 거 쓰게 되겠고, 그런 걸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른 거다 하면 폐기능 검사나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원인, 천식성이나 옥상구성 염증이나 흡연 이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식도 역류 같은 식물이 자꾸 넘어온다거나 누울 때 점점 악화된다거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검사를 또 해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에서 발견되지 않을 때는 더 적극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서 CT나 기관지 내시경이나 그다음에 알레르기 체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뭐 천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비염이 가족 중에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한 원인들을 치료하게 되고, 사춘기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상이 없이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 꾀병하고 또 좀 다르거든요. 꾀병이라고 야단치면 더 악화되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